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을 시험을 쳤거든요. 그 다음날에 시험 결과가 14점을 받은 거예요. 아, 앞으로는 뭐 먹고 살지 라는 그런 쪽에 생각도 하게 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게임을 14시간을 하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고 이 일상이 계속 반복되고. 인공지능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는 지석이. 알고리즘에는 정답이란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접목하면 이제 좀 사람들에게 편리할 수 있을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고, 공부를 못해도 이제 그 희망, 꿈, 열정? 그거만 있으면 이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지석이를 달라지게 한 인공지능 교육이 과연 뭘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걸까요? 아이셋을 둔 아빠로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로서 궁금해졌습니다. 미국, 캐나다, 중국,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전 세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교육의 미래, 그 답을 찾아 떠난 6개월간의 여정. 소프트웨어 교육, 길을 묻다. 오프닝 들려줄게. 응, 틀어줘. 인공지능과 함께 태어나 평생을 함께할 AI 네이티브 세대. 윤태 기석이 갈 시간이에요. 뭐라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부터 말동무가 필요한 할머니까지. 뽀뽀해줘, 할머니가 이뻐서? 할머니,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아이고 예뻐 우리 효돌이. 많이 써듬어 줄게. 인공지능은 우리 삶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른나른해져요. 그래, 할머니가 다리 주물. AI 교육의 시작은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AI들이 무엇일까가 거꾸로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Right now, we're reaching this critical point really in human history where we can understand the way we ourselves think. This is a step not in technology, but it's a step in man's understanding of himself, or mankind's understanding of itself. 요즘 인공지능을 배우고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근무하는 신경정 경정. 최근 지문인식 분야에 도입된 인공지능을 열심히 공부 중이라는데요. 오류에 대한 검증 부분, 그 다음에 지문이 제대로 검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문이 영상이 정밀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이걸 확인하는 부분, 그 부분에 사실은 머신러닝을 도입을 해서 지금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사람이 하는 힘들을 한 90% 정도는 대체를 할 수 있을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인공지능, 비전공자에겐 너무 어려운 분야 아닌가요? 사실 저희 분야가 사실 사회과학에 가까운 분야이기 때문에 공학적인 머신러닝 분야를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실 사회과학이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확장적으로 커지고 있고 그 업무를 사실 또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발전할까요? 인공지능이 대처하지 못할 영역은 없는 걸까요? 인공지능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큰 이슈입니다. 국내 최초로 AI 변호사와 인간 변호사의 법률 대결이 열린다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AI와 함께 하시는 팀은 AI 외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 안 됩니다. AI와만
하시는 거고요. 다른 변호사님들은 함께 상의하셔도 되고 구글, 네이버 다 검색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인 1조로 이루어진 인간 변호사 대 AI 변호사의 팀 대결. 이번 대회에 참가한 12팀 중 3팀이 AI 변호사 팀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 내 근로계약서 3종을 분석하고 오류, 누락, 위법 요소를 파악해 법률적 대안을 제시하는 대회입니다. 현직 변호사들이 AI 변호사와 실력을 겨루는 국내 최초의 대결. 과연 AI 변호사가 인간 변호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심사는 누가 AI인지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됐습니다. 1등은 108번, 2등은 109번, 3등은 106번. 106번. 그러면 알파로가 1, 2, 3등을 다 했네요. 이번 대회에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이분입니다. 법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다는 일반인 신하영 씨. AI 변호사와 한 팀을 이루어 무려 3등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저는 사실 물리학을 전공해서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오늘 알파로 덕분에 3등까지 거머쥐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네, 제가 아까 표를 직접 세봤는데 분석하는데 딱 6초 걸리더라고요. 오늘 직접 경험을 하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변호사 10년 차인데도 오늘 문제를 풀면서 제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됐고, 고도의 지식 영역까지 파고든 인공지능.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CIA란 컨트랙트 인텔리전트 애널라이저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지능형 계약서 분석기. 세계적으로는 이제 노동법 관련돼서 이런 계약서 분석기가 개발된 거는 세계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복사해 넣기만 하면 10초 안에 분석해주는 AI 변호사. AI 변호사를 만든 주인공이 궁금해졌습니다. AI 자체가 저한테 미치게끔 하는 건 없어요. 제가 AI 자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안티 AI파입니다. 안티 인공지능파.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예측 함수는 관심이 없고 그걸 만들어내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사람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 AI 기술 자체는 관심이 없었고. 늦은 나이에 법을 공부하기 시작해 변호사가 되었다는 임영익 대표. 어떻게 그는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을까요? 한 필드에 2년 이상 공부를 해본 적은 없고요. 1년 반 정도 하면서 계속 점프를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수학을 하게 되고 수학을 하게 되면서 매스메디컬 바이올로지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수리생물학.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공학, 알고리즘, 인공지능까지 쭉 하게 됐는데 그런 일련의 경험 속에서 제가 이제 그런 융합 방법론에 대해서 약간 익숙해져 있었고. 수학자잖아요. 이분은 수학자인데.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르는 법률 AI 탄생. 인공지능 시대 교육의 키워드는 융합일까요? Learn more broadly so that you can look outside that box and ask a new question. If we were only asking existing questions, we wouldn't even have reinforcement learning today. We wouldn't have AlphaGo. We wouldn't have the ability to try different things and learn from them.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 폭넓게 공부하는 것이 과연 해답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세계 최고의 교육 도시 미국 보스턴을 찾아갔습니다. 요즘 보스턴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많다는 이곳. 세계 최초 로봇 레스토랑 스파이스입니다. 이 식당이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Welcome to Spice. You can start a new order. And we have a variety of different things, but let's get a bowl today. How about a Korean? Sounds good. Awesome. We can also do a variety of different mixes here. So let's type in EBS here.
Now we send that over to the robotic kitchen, and there's a computer there that basically decodes your order into the different ways that we can assemble that through vegetables, grains, proteins, sauces, things like that. 화씨 450도를 기준으로 센서가 냄비 표면 온도를 측정하고 미슐랭 셰프가 개발한 레시피에 따라 정확히 3분 후에 원하는 요리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So, we have a Korean dish here for EBS. Enjoy. 손님들은 인공지능 셰프가 만든 요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Oh, it's pretty interesting casting in the sense of sustainability and technology. It's kind of like feeling what is coming in the future. My son goes to MIT, and so in August I came to visit him, and a bunch of us all came here because it's MIT oriented. 알고 보니 이 식당은 MIT를 졸업한 4명의 기계공학도들이 만들었다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춘 식사를 1시간에 최대 200인분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I think with MIT, the most interesting thing there is they teach you how to be a problem solver. And what technology and AI allows us to do is really to decode and figure out what are those preferences that people want and figure out ways to create them for people. So it's ultimately just making goods and different things more customized to each individual. 기계공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배우고 세계 최초 로봇 식당까지 내게 된 걸까요? 학생들이 졸업했다는 MIT를 찾아가 로봇을 연구하는 한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This September we launched the MIT College of Computing. And the MIT College of Computing has three fundamental pillars. The first pillar is to advance computing itself. The second pillar is to connect computing with other disciplines. And the third is to study the societal implications of computing, to ensure that the technologies we develop are for the greater good. 인공지능을 미래의 언어로 규정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선언한 MIT.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1천억 원을 컴퓨터 공학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모든 학문은 AI로 통한다는 AI 융합 교육이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MIT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다는 한 학생을 만났는데요. 로봇을 공부하던 알렉스가 요즘 새롭게 연구하는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연구소에 웬 방치기가 보입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So if you see those patterns somewhere in the nature and you want to have them onto that scarf, you take a picture of it. Then with our system, we're going to compute the program that corresponds to that. And then you can have it on the machine automatically, which means that it's much simpler for you to customize the scarf. But on top of the customization, you can also especially reduce the waste. There's a lot of waste that is created mainly because they don't know how much demand there is. But with those machines, you don't need to know the demand because you produce on demand. 인공지능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알렉스. MIT는 인공지능과 컴퓨터 공학이 모든 전공과 연결될 수 있도록 융합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Every field is going to be changed by computer science. It's just another way of gaining knowledge. It's a tool. It's a tool for the 21st century, and it's not going anywhere. 이제 정말 인공지능을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온 걸까요? 전공에 상관없이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이 꼭 필요한 걸까요? (2030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1위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한 중국은 어떨까요?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2018년 8월 세계 최초로 AI 교과서 33종을 편찬한 중국. 这个 AI 的教育既是国家战略发展方向，同时我们要通过
实际的行动把它落实到实处。首先就是要编制教材、落实课程，特别是把这个 AI 引进课堂里边，当做一个综合课程的一个。대도시를 중심으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준별 맞춤 인공지능 교과서를 실제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는데요. 인공지능을 대체 어떻게 가르친다는 걸까? 상하이의 한 인공지능 교육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폐교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만들었다는 이곳. 정부가 건물을 지원하고 기업이 자금을 댔습니다. 我们在每个区域做人工智能实验室整体的区域性推广的时候，其实都是得到了当地政府的大力支持。政府呢，现在中国政府非常重视人工智能教育这一个模块在 K12领域的一个应用。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초등학교 4학년들의 수업. 悟空，悟空，做功夫。瞧我的，好啦。 기업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을 교육의 매개체로 활용, 인공지능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을 높여주고 있었는데요. 现在我觉得放在小学可以拓展他们的思维，就是提升他们的思考力、创新力等等，我觉得是有必要的。 이 지역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센터에 와서 무료 수업을 들을 수 있답니다. 각각의 학교에 인공지능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통합센터를 만들어 예산을 절약하고 발빠르게 AI 교육을 시작한 거죠. 중국은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매년 3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며 무선 기세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AI 교육 분야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AI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캐나다는 어떨까요? 캐나다 서부의 작은 도시 에드먼턴에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데요. 이곳에서 인공지능 교육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Of course, here in Korea, Google DeepMind needs really no introduction. What most people don't realize, though, is what the deep connection between Google DeepMind is and the University of Alberta. So most of the faces that a lot of people are familiar with, of course, Dr. Ajiao Huang, who was the face of AlphaGo, and one of the key players, Dr. David Silver, received their training in artificial intelligence under the guidance of Dr. Richard Sutton. Of course, needs no introduction. He's one of the premier intellec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lly, and of course, one of the fathers of reinforced learning. 인공지능 분야의 대가, 알버타 대학의 한 연구실에서 리차드 서튼 교수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In reinforcement learning, it's more like you're interacting with the world. Well, you are interacting with the world, and you're trying things, you're seeing what happens. One way to characterize in a phrase the idea of reinforcement learning is learning by trial and error. So you try things, you see how well it works, and you try something else, see if it works better or worse. And if it works better, you repeat it. If it feels good, repeat it. That's the essential idea.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인공지능 인재를 길러낸 리차드 서튼 교수. 그는 AI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We should be comfortable programming, but I don't think it would be desirable to teach AI technology to the exclusion of other basic things, like mathematics, like psychology. They should know science, all the basic sciences, the humanities as well. I think of psychology as my secret weapon
because everyone's trying to d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thing that I have some special knowledge of is how animal learning works. 기술이 아닌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인공지능 교육의 열쇠라는 리차드 서튼 교수. AI 성지로 불린 이곳 에드먼튼의 비밀을 풀기 위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리차드 서튼 교수가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소 에이미를 찾아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인공지능 AI 인재들이 모인 이곳. 그곳에서 반갑게도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에드먼튼에 오기 전에부터 이제 에드먼튼의 타이트한 AI 이코시스템과 또 강화학습이 주는 이런 강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AI를 하는 회사라면 에드먼튼을 놓칠 수가 없어서 이곳에 직접 오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음성 분리 필터 기술을 구현한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업으로 한국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에이미에 합류했다는데요. 이걸 그냥 99,000원으로 좀 추정해보면은 I had a meeting with Professor Green. We're in a position now, especially over the last 2 or 3 years, to actually attract really great talent from all over the world. So we're absolutely delighted when companies like MindsLab come to Edmonton to be a member of the AIME Affiliates Program. 기업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AI 성지. 에드먼튼의 비밀을 알려줄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It's great.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며 AI 전문 투자가이자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구태훈 대표. 누구보다 인공지능 산업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투자가로 AI 산업의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그가 에드먼튼에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에드먼튼은 리처드 서튼 교수님의 강화학습을 대표하는 이제 알버타 대학과 에이미라는 연구소 그리고 그 시와 그 EEDC라고 하는 조직이 같이 잘 연계되어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AI 기술과 관련 분야에 투자 혹은 그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모여들고 있는 아주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도시가 탄탄한 AI 생태계를 구축해 전 세계의 인재와 기업을 불러 모을 수 있었던 이유. 정부, 기업, 대학이 협력하는 모습에서 저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So as a private investor or as a individual, they will bring me in to help companies and introduce them to the local ecosystem. But they'll also work with AIME and the University of Alberta and introduce them externally to other parts of the world. So EEDC is like a coordinator. They bring people together to create opportunities. When Google's DeepMind office was looking for a place to set up in North America, it was to be close to Dr. Sutton and his students and his colleagues that we were able to attract Google DeepMind here to Edmonton, and with it, some more bright minds, and so that some of the very smartest people in the world working on these problems are right here in Edmonton, and that attracts the world's very best. 인공지능 교육에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온 국민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강조하는 나라. 이미 오래전부터 AISG라는 국가연구재단을 만들어 AI 국가 계획을 발표하고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AI 장려를 위한 AISG 국가계획 4가지 영역으로 기초연구 분야, AI 기술을 통한 국가적 문제 해결 분야, AI 산업혁신, 그리고 AI 도제 시스템을 통해 AI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There was a lot of fear of AI in the beginning. They were afraid that AI will make them lose their job, or AI will create another robot killing machine. So we created this 3 hours workshop to basically dispel
the myth of AI, to help people understand that AI is really nothing more than maths. AI 도제 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다는 학생들. 대부분 직장을 관두고 온 청년이라던데 생활에는 어려움은 없을까요? And we actually pay them to come in. Every month we pay them anywhere from 3,500 Singapore dollars to 5,500 Singapore dollars. Right? So they don't need to worry about their household expenses. Because these are not students, these are already working adults who actually quit their job. So during these 9 months, they don't need to worry about their bills. They can focus on learning. So, and at the end of 9 months, they rejoin the industry. 싱가포르 학교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인공지능 수업을 하고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 Okay, so learn how to work among yourselves. What you going to do with AI technology?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게 하는 선생님. 와, 그런데 학교에 별게 다 있습니다. 마치 학교가 아니라 거대한 연구소 같은 모습인데요. 운 좋게 학교 강당에서 드론 실험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는데요. 한 대의 컴퓨터로 드론 수십 대를 조종하는 모습. 학년 상관없이 드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미션 해결을 해내는 방식이랍니다. Okay, we started off with discovery module and interest all students in our school to go through an AI discovery program to get them interested and know what is AI first. And from there, we will recruit. Who are the students that are very interested? We will bring them in during the holiday, and usually the boot camp is 2 weeks. 원래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캔니스는 이번 AI 부트캠프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가 부쩍 높아졌다고 합니다. Now she is just a normal girl, but the key thing is she took a step forward to go to an area that is she have not tried before. Learning coding, learning AI. I think that is very brave of her. I would say we have definitely planted the AI seed in her.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에게 AI 씨앗을 심어주는 곳이 있을까요? 최근 우리나라도 2022년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AI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국가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을 찾기 어려운 곳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부산에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한 학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86번이 어디로 오지? 저쪽 1로에서 여기 오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수업은 안 하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건 내 전문이. 오늘 뭐라 해주지? Welcome to PCS. Welcome. 누굴 마중 나온 것 같은데 긴장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좀 떨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떨리는 건 없습니다. 제가 또 자신감 없으면 또 없지 않습니까? 떨리는 건 없습니다. 어느 나라 말인데? 네 긴장했지? 내가 뭐라 했는데? 몰라. 하나, 둘, 셋. 웰컴! 싱가포르 IT 고등학생들이 부산을 찾아온 건데요.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캔니스도 왔네요. 네. My name is 정지석. 지석.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네. 뭐 있지? 한국어. 영어가 짧은 지석이 큰일 났습니다.
Okay, so this time around we are doing AI project. It's very challenging for 2 days. So I hope you all will persevere and fighting. Try your best to get the AI drone, AI car, AI robot to come out and to showcase to the whole Korea and to the whole world. 앞으로 2박 3일 동안 인공지능 미션을 함께 해결하는 수업. 만들어야 돼. 내가 턴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캔디스와 지석이조는 AI 자동차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잘 만들어야 되겠지? 고개부터 시작해. 오케이, next. 쓸래? Where 네, 지석 학생 지금 어떤 작업하고 있어요? 이 리모컨에서 이제 이쪽 저기 만들고 있는 자동차로 이제 통신을 해서 이제 통신이 되면은 이제 움직이게 하는 코드를 짜고 있습니다. 코딩을 해본 적은 있지만 AI 자동차를 만들어 보는 건 처음이라는 지석이. Enjoy lunch. Go. 지금 가야 된다. 지금 우리 빼고 다 갔다. 배가 별로 안 고픈 것 같은데. 이게 더 재밌잖아요. Where did you put 먹어야 돼. 오케이. 밥 먹는 것까지 미룰 정도로 인공지능에 푹 빠진 아이. 지석이는 어떤 아이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컴퓨터로 게임만 할 때는 뭐 매일 게임하고 자고 게임하고 자고 반복이 되는 하루였지만 이제 코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뭐 잠도 못 자고 그냥 뭔가 좀 막 이런 것도 찾아보게 되고 문제를 풀고 그거에 대해서 얻는 성취감이 매우 커서 네, 코딩을 한 것 같아요. 네. 아직 못당한 친구들은 내일 와서 마무리 짓고 자, 오늘 수고했고 내일 봅시다. 자, 정리하고 합시다. 수업이 끝나고도 학교에 남아있는 지석이.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시야 나랑 같이 오늘 여기서 잘래? 그럴까요? 지석이는 원래 이렇게 끈기 있고 열정 있는 아이였을까? 중학교 때는 학교가 너무 싫었다는 지석이. 그런 지석이가 이렇게 변한 이유는 뭘까요? 이 야경 보려고 학교 남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약간 좀 복잡하게 돼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성취감도 있고 기분도 좋고 뭔가 기분이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지석이 집까지는 1시간이 넘는 거리. 지석이는 그 길을 매일 꿋꿋하게 걷고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예. 아들 왔습니다. 인공지능을 배우기 전과 후 지석이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을 시험을 쳤거든요. 14점을 받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뭐 먹고 살지 라는 그런 쪽에 생각도 하게 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게임을 14시간을 하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고 이 일상이 계속 반복되고 특히 방학 때는 하루 10시간 이상 게임에만 빠져 지내는 지석이 때문에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셨다는데요. 야, 하는 이 장래 뭐 희망이 됩니까 이거? 지금 뜨고 있구나. 뭐 잘 될 것 같아요. 예? 네, 충분히. 아니 특히 저하라 하는 말 아니고 그냥
이제 책임감도 있어지고 이제 생각하는 게 말 그거 된 것 같아 보니까. 해준 없는 데서 잘 컸어. 내가 처음에는 대학을 안 간댔어요. 안 간다는데 언제 그랬더라 야가 어느 갑자기 엄마 내 대학 갈래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가 이제 인공지능을 배우기 시작하고 나서 인공지능 이제 제대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 그래도 대학에 나와야지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을 배우고 성적도 많이 올랐지만 또 하나 변한 것이 있답니다. 뭐 코딩을 하기 전과 후로 나뉘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역시 생각 방식이 가장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밖에 돌아다니더라도 이런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 이런 게 있으면 참 편리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뭔가 좀 개발 쪽에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지석이네 학교. AI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여전히 에러와 싸우고 있는 학생들.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검은선을 인식하고 가지 않고요. 카메라 연결하면은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드론 모델 방금 막 완성시켜가지고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일 좀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네. 뭐가 힘들어요? 이게 막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짜증나고 힘든데 그걸 고칠 때의 쾌감을 위해서 참고 있어요. 지금 몇 번 정도 틀린 것 같아요? 셀 수가 없어요. 에러를 통해서 고치는 것도 이제 실력 느는 거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실패를 할 때 아이들이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더 많이 성장하고 그로스 마인드셋, 어떤 성장형 마인드셋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끊임없이 도전해보고 다시 해보고 실패한 것도 같이 축하하고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2박 3일 동안 수십 번을 실패한 아이들.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와, 드디어 성공!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보람이 있었네요. Some of the very important skills for the future will mean resilience skill, learning from your own failures, personal leadership, right? Grit, really taking the challenge of solving a local problem, social problem, and forming a team, building a team, and then really assigning roles, collaborating, and then overcoming that challenge by building a project. And that is what we hope the students take forward in their life journey. AI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인식 능력, 협업 능력, 인내심을 키워줬던 인공지능 교육.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가능했을까요? 서울의 한 글로벌 기업 본사. 부산에서 지석이를 가르쳤던 임병준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인공지능 공부하러 왔습니다. CV 이용해서 자동차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걸 한번 배워보러 왔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배우는 학생.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교육의 길을 고민하다 인공지능을 배우게 되었다는 현직 교사들. 6개월 넘게 주말마다 모여 함께 AI를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사들에게 이런 교육을 제공하는 이유가 뭘까요? The aim of our curriculum is to provide every teacher with the ability
to implement their own AI program and curriculum inside their own school for all of their students. 모델을 썼어요. 우리가 핵인 모델이든 교사들이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나고 그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로원 컴투어의 센터를 찾는 거예요. 개를 따라가는 거예요.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남들이 안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뭔가를 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호기심이 좀 많이 생겼고. 수업 방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전에 원래 정해진 커리 순서대로 뭐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진행했다면 지금은 온전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그래서 그 프로젝트 안에 모든 걸 다 녹여내려고 하죠. 학교 밖으로 나가 끊임없이 배우는 열정. 어쩌면 AI 시대 꼭 필요한 교사의 역할이 아닐까요? 교사라는 직업이 좀 약간 고인물이거든요. 저희도 처음에는 내 C 언어만 가르치다가 이게 좀 사회가 바뀌는데 학교에서만 있으면 그걸 못 따라가거든요. C만 알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파이썬도 해야 되고 인공지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그걸 배워서 학생들 가르쳐주니까 애들이 저보다 더 뛰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좀 교사의 역할이 이게 중요하구나를 좀 알겠더라고요. 인공지능 시대, 세상이 원하는 인재상은 정말 변하고 있을까? 창의력, 협업 능력, 인내심 이런 것들은 어쩌면 허울 좋은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궁금증을 안고 실리콘밸리 한 가정집을 찾아갔습니다. 이하나, 지금 밥 먹을 거야? Hey Google, what's the weather tomorrow? Tomorrow in San Jose, it'll be sunny with a high of 32 and a low of 16 degrees 주말이나 Celsius. 괜찮네. 좀 저희는 방마다 애들 방에도 구글 어시스턴트가 다 있고 해서 굳이 시계 보지 않고 이게 물어보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미국에 온 지 3년 되었다는 최현정 씨 가족.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해 보이는 주부 최현정 씨는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데요. 저는 포기했어요, 취업을. 그때 당시에 포기했고 둘째까지 낳고 3년 반을 그냥 가정주부, 그냥 정말 집에서 애 키우고 이러고 있다가 구글 코리아에서 음성 인식 한국어 버전을 개발을 하는데 단기로 연구 과정에 참여할 연구원을 찾는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단기 연구 프로젝트인 줄 알고 그래 그럼 한번 인터뷰를 해보자. 그래서 인터뷰를 갔는데 저 영어를 정말 너무 못했거든요. 학창시절 반에서 49등이었던 학생, 취업을 포기했던 평범한 주부에서 최현정 씨는 현재 한 글로벌 기업 본사에서 AI 자연어 처리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 40개국의 언어를 총괄하며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최현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역량을 길러줘야 할까요? 이 인공지능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고 거기에 교육을 맞춰야 된다. 근데 사실 안에서 보면 AI를 정말 더 좋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기본이 훨씬 중요하다고 우리는 계속 얘기해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뭐든지 빨리 배울 수 있는 습득 능력, 그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성과 사회성,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뭔가 정답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많이 훈련된 사람들. 최현정 씨를 만나고 나니 이상하게도 수학 14점을 받았다는 지석이가 생각났습니다. Your speed should be like that. 지석이와 부산 컴퓨터과학고 친구들을 서울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인공지능 커리큘럼을 제공해준 글로벌 기업 본사를 찾아온 아이들. 반갑습니다. 머리 쏘셨네요.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 영어로 멋지게 발표하는 거야. 오픈. 오, 영어로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This is AI. 영어 한마디도 못하던 지석이가 준비한 영어 발표. Blind people don't know who at the doors through interphone. 네, 저희 지금 부산에서 지금 KTX 타고 올라왔고요. 오늘 인텔에서 오늘 인도 친구들과 함께 쇼케이스를 하려고 왔습니다. 지석이는 인공지능으로 뭘 만들어 왔을까요?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제 앞을 못 보시잖아요.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밖에 누가 있습니다. 문을 열어드릴까요? 라는 걸 알려주고요. 만약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오랫동안 문 밖에 있으면 수상한 사람이 문 밖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아, 들어왔다. 하이. 얘들아, 이렇게 손. 인도에 있는 고등학생들과 화상 연결로 발표하는 형식. 하이. This is AI interphone, and the reason I made this because blind people don't know who enters through interphone. The function of the interphone is to register a person's face and compare it to face on the interphone. 직세이복님이 문 앞에 있습니다. 문을 열어드릴까요? 오픈. 수상한 사람이 감지되었습니다. AI say suspicious person detected. The end demo. 오케이. 조금 어설프지만 멋지게 성공했네요. How did you like it? I liked it. I just had one question. My question is, what happens if someone takes a photo and places it in front of the camera to fool the system? Very good. Good question. 학생들이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여기 글로벌 기업 인텔까지 와서 영어로 인도 학생들이랑 쇼케이스를 하는 거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주말마다 와서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게에 대한 좀 보람? 좀 오늘 장면을 보면서 학생들한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AI 교육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뭔가 세상을 바꾸든 또는 자기의 문제를 풀던 그 모티베이션을 우리가 줄 수 있으면 그게 인공지능이든 퀀텀이든 어떤 기술이든 그때 애들이 비로소 교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수학이든 과학이든. 프로젝트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제 나를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인공지능 하면서 가장 큰 핵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AI 교육의 길을 고민하며 떠났던 여정. 인공지능 분야에서 만난 수많은 전문가들. 첨단 기술을 배우는 교육인 줄만 알았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물음. 그 길의 끝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